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언택트 시대.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단점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대의 큰 화두였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쓰레기에 파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충북의 이 자원순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좌장을 맡은 충북도의회 이수계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토론회가 열린 까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코로나 시대가 된 이후에 우리 충북도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은 그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충북의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계량화를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2019년에 비해서 5%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일일 평균 지난 6개월간의 그 통계를 내보니까 일일 평균 그 1222.7톤 일일 평균 충북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그래요? 네, 그 쓰레기량이 그만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1톤 트럭으로 1222대라는 거잖아요. 네. 9.7톤이니까 그 1223대. 하루에 충북에서 엄청나네요. 쓰레기 배출량이 네. 그렇고요. 사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일회용 물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택배 그리고 배달 음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재활용품 쓰레기는 한 15% 정도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6개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충북에 그럼 쓰레기 그 소각장이나 매립 시설이 적절한지 충분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요. 충북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증설을 하고 있고 해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소각장이나 매립시설이 우리 동네에 오는 건 싫어하잖아요. 네. 아주 혐오 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곳에도 그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을 설립하기는 어렵죠. 설치하기는.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는 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많이 청주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의 20% 정도가 청주에서 소각이 되고 있고 그 이유로 인하여 청주의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하고 주민들의 그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주민과의 갈등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택배나 배달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근데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수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결된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청주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재활용품 그 수거업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플라스틱을 수거하지 못하겠다. 폐플라스틱을. 왜냐하면 그 최근 들어서 2018년도부터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이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막대하게 이 재활용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재활용품이 이제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수거 업체와 공동주택이 합의하에 그 가격 연동제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요. 이 문제는 또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 재활용 업체와 이 선별 업체와 공동주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396명의 분리배출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서는 올 12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청주시는 10월부터 그리고 단독주택은 내년 21년 1월부터 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토론회가 열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어떤 토론회였습니까?
네, 이 자원순환 그 정책 방안 개선을 위한 토론회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개입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충청북도의 정책복지위원회는 사실 소관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소관상임위원회는 건설소방환경위원회인데요. 네. 이제는 그 지역 문제 플랫폼의 강태재 대표님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셔서 만나봤더니 저희 의회는 사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이 후퇴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쯤에는 빨리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럼 함께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하자라고 했고요.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게 된 이유는 청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네. 상임위. 그래서 공공병원에서부터 일회용품 쓰지 않기, 공공병원 특히 장례식장에서부터 쓰지 않기를 먼저 실천하려면 제도화가 필요하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셨고요. 저희가 거기에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네. 그래서 이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토론회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의 저자 이동학 소장이 기조발제를 맡았다고 하는데 기조발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분이 이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인데요. 상당히 젊은 청년이세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어서 지금 전국으로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는 분인데요. 네. 사실은 우리는 쓰레기를 버린 이후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배출을 잘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구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먼 이야기 같잖아요. 사실은 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그 여름에 폭우에서 태풍에서 이거는 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정말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쓰레기의 배출 과정에서 아니면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나온 이 탄소가 지구의 온난화를 통해서 우리 이제 기후 변화가 거의 대재앙의 수준으로 왔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토론자로 나오신 분, 그래서 이동학 소장이 와서 아주 세세하게 쉽게 설명을 잘해줬고요. 결국은 우리가 배출한 인간이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만들고 살기 위해서 구매하고 그걸 생산하고 버리다 보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팀장, 그리고 두레협동조합 윤석의 이사장님, 배명순 충북연구원 연구원, 박민경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육찬현 청주의료원 관리부장 이렇게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6가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이 주제 발제자가 제안을 한 건데요. 네. 저희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물이 안 나오려면 수도꼭지를 잠궈야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데 동감을 했고요. 공감을 했는데 일단 발생을 억제하는 데 우리가 다 참여를 하자. 함께 참여를 하자. 그리고 재질을 통일하자.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려면 최근에 이제 이런 캠페인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같은 재질끼리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을 해라라고 해서 뚜껑도 우리가 열어서 배출을 하도록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발생 억제와 재질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사용 체계를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네. 장례식장에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식탁을 덮었던 포장재와 함께 한꺼번에 맞아요. 일회용품과 함께 한꺼번에 네. 버려지는 문제들. 그래서 장례식장의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테이크아웃 보증제. 우리가 컵 같은 거 가져왔을 때 다시 갖다 주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문제라든가 공유 설거지 업체를 좀 전에도 공유의 공유 경제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업체를 그린뉴딜 사업으로 설치해서 이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소각장을 덴마크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도시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소각장들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그 매연이 나오거나 그 악취가 나오게 그렇지는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네. 깔끔하게 설치를 해서 도시에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그리고 그 쓰레기의 배출부터 운송, 처리까지 철저한 감시 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발생 억제와 재질 통일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이번 토론회에 함께한 충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지난해부터 실행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네. 5-6개 단체들에서 네. 네.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례식장 모니터링하고요. 네.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인식조사, 세미나, 캠페인 등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해서 이렇게 거버넌스를 하게 네. 된 것이죠. 그래서 의회와 함께. 그래서 일회용 쓰레기 대란에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올해 집중하는 것은 그 공공 영역에서 네. 선도적으로 일회용품을 금지하고 다용품 전환을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점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그 금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뭐냐면 사실 그 공공병원들이 대부분의 병원들이 장례식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익과 이게 직결된 것이라서 그러면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한 해의 그 쓰레기 폐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23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아셨습니까? 네, 아유. 예, 너무 놀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그것을 더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네. 예, 우리 인간들에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공유센터 설치,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노동조합이라든가 네. 기업들이 이렇게 일회용품을 또 상조해서 이렇게 무료로 네. 갖다 주다 보니까 네.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수건을 나눠주든지 아니면은 그 직원들에게, 동료 직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복지 혜택을 주든지 이렇게 방식을 바꿔가는 방식이 실천 방법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공공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자 이런 인식의 취지에 개선은 물론 좋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토론회를 한 계기가 저희가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제도화를 하자. 네. 그래야만이 실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그 제도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천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래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19년 11월에 이미 그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청 청사나 도의회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 텀블러라든가 다회용 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지금은 이제 강제 조항이 아니라 좀 임의 조항이어서 네. 더 강력한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조례 제정을 저희가 준비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이 그 위생적이라는 그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원순환 조례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폐기물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재하는 규정을 아주 강제해 놓은 그런 조례가 있어서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제정해 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모셔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수계 의원과 함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